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문화제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이 추모 문화제 오마이TV에서 계속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자, 곽승희 기자. 네. 오늘 추모 문화제 지금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추모 문화제 전에 서울 동서남북에서 행진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3시부터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서울 4군데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행진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 사회부 기자들이 중간중간 행진 계열을 계속 속보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네, 어디에서 출발했죠? 네, 성신여대 입구역 앞과 청량리역 그리고 용산역과 홍대 정문 앞에서 4군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행진은 약 2,000명이 4군데를 다 합쳐서 2,000명 정도가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광화문 광장에 4군데 행렬이 모두 속속 도착하고 있고 4.16 연대에 따르면 행진 대열이 약 4,000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동서남북 이렇게 서울 4군데에서 행렬이 출발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네, 오늘 행진은 썩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하는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 광화문 광장 모여서 집회를 한 후에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진을 해서 이곳으로 모인 후에 그리고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추모 문화제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복장에서도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행진 때 마스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이 썩은 정권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 착용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 지난주 세월호 참사 1주기 그날 그리고 지난 주말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추모를 하겠다는 걸 계속 막았거든요. 촛불 대신 국화를 들고 추모를 하겠다는 시민들을 차벽으로 막고 그러면서 충돌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시민들이 걸어오는 모습 보니까 정말 우리는 추모를 하고 싶다. 침묵으로 추모하고 싶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겠다. 이런 뜻이 컸던 것 같아요. 네. 행진 참가자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어떤 단체를 알릴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요. 가족들 단위도 많이 있었고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색 풍선이나 리본을 달고 혹은 마스크를 쓰고 세월호 추모를 위해서 이곳에 함께 행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 다 모였는데 오늘 추모 문화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지금 행진 대열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6시부터 추모 문화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잠깐 세종대왕상 앞에서 행진 대열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분향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지금 분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차벽에 경찰의 차벽에 막혀서 이른바 근해산성에 막혀서 추모를 못했던 시민들이 늦게나마 지금 추모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뒤로 보면은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앉아 계시고요. 시민분들이 이 뒤쪽 세종대왕상 앞쪽에서 지금 바닥에 앉아서 추모 문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추모 문화제 현장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농성장 앞에 있는 광화문 분향소에서도 시민들의 분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분향하는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곽승희 기자 이따가 다시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서울 동서남북에서 걸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세월호 참사 정부의 시행령안 이 잘못된 시행령안을 폐기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경찰 병력들이 지금 폴리스 라인을 치고 시민들의 이따가 있을지도 모르는 행진을 막고 있는데 오늘 이 현장 상황 저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만나서 돌아보면서 이 현장을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글라스 끼고 오셨어요? 네, 경찰을 예의주시하려고 좀 이렇게 변장을 좀 했습니다. 네, 눈빛을 가리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장윤선의 팥장
수요일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에서 인권을 논하고 네네. 또 군인권도 논하고 네. 계속해서 인권의 정치를 얘기를 나눴는데 네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에 보면은 정말 인권이 이렇게 유린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네. 정도였어요. 100여 명이 거의 뭐 불법 체포됐다고 네. 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단순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네.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거의 다 훈방이 됐을 거고요. 한 두세 명 정도가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분들은 이제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가했기 때문에 아마 체포됐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뭐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위하신 분들은 석방이 됐습니다. 48시간 안에 이제 석방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실상 구속영장은 한 5명 정도 청구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놓고 괴롭히는 거죠. 이제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면은 48시간 동안 애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합법을 가장해서 골탕 먹이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벌금 한 100만 원 정도의 약식 기소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만약에 100만 원 정도 이제 부과하면 그거 내지 마시고 네.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본인의 행동이 적법했다는 것을 재판장에게 어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벌금을 깎는다든지 또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우리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재판부에다가 위헌재청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은 헌법보다는 그 하위법들을 더 신봉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위헌재청 신청을 기각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연행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골탕먹이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냐하면요, 이게 국가 공권력은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못 나오는 네. 형벌적, 뭐 징벌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공권력이 봤을 때 시민들이 계속 광장에 나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늘 경력을 보십시오. 무장 네. 경력들이 많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지난번 시위가 과격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 분노하는 지점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선 게이트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이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정권 퇴진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위로 번질까봐 굉장히 겁내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위의 정도가 경찰이 지금 그 다음날 뭐 발표하면서 폭력이다 뭐 어쩌자 경찰 버스 몇 대 부서졌다, 장비 뭐가 파손됐다 이랬죠. 그렇게 하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게 국민들한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네. 프레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광장에 나와서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만약에 이제 잡혀가게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48시간 가둬놓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사에 임하면 유치장에 일찍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장에 일찍 안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잠깐 또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문 채취 영장을 받아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10지문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10지문을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신체의 자유를 경찰이 함부로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물리력으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네. 내 신체에 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신체를 일부 이렇게 봐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사에게 그 10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지문 채취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서 검사하게 되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영장을 받아서 와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인 투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지문 영장을 받아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10손가락을 꼭 움켜쥐고 네. 팔짱을 껴서
예, 주먹으로 딱 움켜쥐고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고 네.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예,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가 달려들어서 네. 이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를 다 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공권력이 네. 여기에 달라붙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잡아오는 것이 네. 얼마나 그 경찰 공권력에 데미지를 입는지를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적인 연행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고분고분 뭐 얘기하는 대로 지문을 찍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요, 자유민을 잡아왔어요. 이것은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지 말라는 것은 1200년도에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 그러니까 대연장을 통해서 왕의 권력을 제한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권이 절대 왕정 시기에도 그것을 귀족들이 왕을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는 얻어낸 권리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체포해 가면은요,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반드시 공권력이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뭐 비폭력 저항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만약에 강제적으로 그냥 불법적으로 잡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해도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네네네. 절대 손가락을 피면 안 되는 때리면 안 되고요. 네. 꽉 쥐고 있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없이 물리력에 의해서 10손가락 지문이 다 채취됐을 경우에 조사에 임하지 마십시오. 다 묵비권 행사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묵비권 행사했다고 조서를 꾸미고 지장을 찍으라고 할 겁니다. 지장 찍지 마십시오. 네. 이 조서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장 안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장을 찍는 것은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피신조서라고 해서 소위 말해 피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질문하고 답하는 게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이 묵묵부답이라고 해서 확인해서 사인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조서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네. 난 여기에 지장 찍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냥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판사한테 가서 어필하기 더 좋죠. 네. 왜냐? 나는 불법적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안 했다. 판사님 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한 검사와 경찰을 벌 주십시오라고 재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체포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빨리 훈방하게 되는 어떤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뭐 보고 이렇게 잡아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치장에 일찍 들어가봤자 갇혀 있으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최대한 밖에 나와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저희 이제 생중계 카메라 앞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또 자유스럽게 제안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저희 그 오마이 TV만의 자유로운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소장님이 네네. 페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관광버스가 와 있어요. 예, 근데 저도 놀랐어요. 거기에 편말이 강북 후송 이렇게 돼 있던데. 네, 강북 호송. 호송. 네, 뭐냐면은 체포한 사람들을 그 강북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이렇게 뿌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한 경찰서에 몰빵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인력을 골고루 분산 배치해야지만이 원활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종로경찰서 지역에서 체포되더라도 서울 시내 각 곳에 있는 한 30몇 개 경찰서에다가 흩어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경찰서에 한 5명, 10명이 넘으면은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사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버스까지 와서 대기를 하네요. 그것은 사실상 좀 이례적인데요. 뭐 경찰 병력, 그러니까 기동대 차량이 기대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대규모로 잡아다가 이제 돌면서 이제 갖다 뿌리겠다는 네.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민을 이렇게 네.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체포한다. 저는 이거는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관광버스까지 동원해서 시민들을 거기 태워서 무슨 투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역발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영창 투어 한번 하는 것도 저는 네, 즐기는 네. 거죠. 가서 그러니까 경찰의 그러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네. 그걸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저희가 잠깐 이제 광화문 네네네. 쪽으로 네네. 한번 살짝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이구, 예, 조심하세요. 네. 저희 카메라가 잠깐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이동을 해서 카메라가 이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 이게 폴리스 라인이 벌써 이렇게 쳐져 있네요. 네. 아, 노란색으로. 네. 집시법상 그 질서 유지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 질서 유지선은 어떤 의미에서 만드냐 하면 이것은 시위대가 어떠한 공간을 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시위하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집시법상 통상적으로 이것을 뭐 방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죠. 방책은 네. 뭐냐면 이렇게 전쟁할 때 목책 비슷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 유지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차량으로부터 또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외부인들로부터 예를 네, 들면 이런 겁니다. 보수단체들. 아, 그렇죠. 네. 보수단체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소수 종교나 소수자들이 집회를 하는데 다수자들이 히틀러 같이 막 신나치주의자들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이 마치 절대적인 것 마냥 집시법이 만들어놨어요. 넘어가면 선을 큰일 나는 뭐 것처럼. 하소나거나 하면 네. 법률에 의해서 응당 처벌받겠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는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렇군요. 집시법은 선진국들은 집시법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청에다 신고하거나 시에 신고해서 조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경찰은 교통경찰만 최소한 나와서 우회도로를 확보해주고 네. 이 집회행진 인원이 잘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지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가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것이 청와대면은 청와대 앞에 가서 하거나 또는 의회 앞이면 의회 앞에 가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네. 시민분들이 행진을 못하게 막고 네,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이거를 뭐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게 만드는 네. 그런 걸 계속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건 근거 옥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수 있어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앞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룰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면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동그랗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 경찰이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총기로 어떤 저격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까봐 계속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보다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선진 그러한 네. 법률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대통령 궁 앞에서도 집회할 수 있죠. 저기 궁이죠, 사실은. 지금 저게 우리 민주사회에서 지금 공화정인데 왕정국가처럼 무슨 저기 앞에서 데모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냐? 저 광화문 앞에서 도끼 들고 가가지고는 선비들이 지부상소를 올리면서 나를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면함체이컨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이 도끼로 왕이 날 찍어 죽이라고 강하게 막 시위를 합니다. 그러한 것도 조선시대 때 다 보장했는데 지금 오히려 퇴보를 한 네,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이라고 사람들이 네. 조롱하고 공주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조롱하는 시민들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처신하는 이러한 국가 통치 행태를 비난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죠. 저쪽 보니까 뭔가 또 경찰들이 뭔가 세우고 있는데 저희 카메라와 함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경찰들이 계속해서 질서 유지선, 이른바 질서 유지선을 계속 옮기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1차 저시선이 무너지고 2차 저시선을 세워놓은 건데 이것은 이제 경찰이 왜 여러 개 세우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 세우는가 두 개 세우는가 무슨 그 차이가 있을까요? 경찰 입장에서는 시위대가 불법을 이중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더 씌우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개 세워놓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것을 여경들 앞에 전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도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여경들을 전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 뒤에 이 선을 넘지 마시오. 질서 유지선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저기 앞에 보시면 경찰들이 또 많이 서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저지선이고요. 네. 저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차량들이 저쪽에 서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서 뭔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 차량 말고 저 뒤에 있는 차량들을 보면 저것이 차벽 차량입니다.
아, 광화문 도로의 저쪽에 서 있는 네. 차량들은 지금 현재 시위대가 저쪽으로 올 경우에 차벽 대신에 이제 강화 유리로 된 네. 그 벽을 이제 치겠다라는 아. 심상이죠. 예, 예. 그리고 그, 또 예, 왼쪽에도 많은 경찰 병력이 앉아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경찰 버스도 쭉 서 있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경찰 버스가,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서 있는데, 네네. 저것도 나중에 뭐 시민들이 행진하려고 하면 저걸로 막는 거죠? 아니요, 요 차벽은 현재 미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한 차벽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물론 외교 관계에서 대사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 뭐 돌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외교적 마찰이 있는 거는 알겠으나 여기도 치면은 이왕구가 있는 저기도 쳐야죠. 이왕구는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버린 카드. 지금 삼청동 공간에 있어요. 그래요. 그럼 삼청동은 청와대 옆이기 때문에 이제 막는다 치더라도 그래도 여긴 정부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병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오히려 미국 대상을 더 보호하고 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앞에 보니까 저기도 펜스를 좀 모아놓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저 펜스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위대를 자극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위대에게 불법성을 계속 더 씌우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저 바리케이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해서 시위대가 먼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필하려고 경찰이 이제 트릭을 쓰는 것이죠. 예,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 세종대왕상 앞에서부터 네네. 1차, 2차, 여기 뭐 3차, 뭐 뒤에 차까지 4차. 까지 해서 계속해서 뭐 시민들의 행진을 막기 위한 그런 차단선이 계속해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굉장히 권한을 남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의 그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줘야 돼.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럼요. 무엇보다도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기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해서 국가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시민의 생명권이 침해당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이 시위대에 대한 법적인 헌법적 가치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대규모 병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병력을 세워서 원활하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권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들의 행태를 보면요. 란체스트 전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시위대보다 3배 많은 인력을 보강합니다. 항상. 네. 그래서 시위대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헌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죠. 거의 방기하는, 그리고 또 방기를 넘어서서 누구를 위해서 이 시위대를 불법화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것은 누굽니까? 정권과 그리고 우리 해피아, 관피아들이 이것이 합법화되면 자기네들이 부정부패로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막는 그렇게까지 것이죠. 저희가 볼 수도 있겠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런 자유를 네네.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권력을 지키는 역할, 네네. 권력을 보유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의 주구다. 네. 게다 요즘 우리 경찰청 앞에서 막 게사료 갖다 놓고 네. 멍멍 시위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많은 경찰들이 봤을 때는 공권력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지만 공권력이 왜 조롱받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물론 네. 우리 경찰이 모두 집회에 동원되는 건 아닙니다. 나쁜 도둑놈도 잡고 성폭력 사범도 잡고 네. 많은 치안에 있어서의 민생 치안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생 치안을 좀 더 강화해야지 왜 시국 치안을 강화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규모 이런 경찰 병력이 집회 시위에 이렇게 동원된다는 것은요. 네. 이것은 선진국형이 아니라 후진국형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지난주부터 보면 경찰이 왜 이렇게 우리가 분양하겠다, 추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을 막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 주말 유가족들을 고립시켜 놓고 경찰버스 위에 올라간 유족들을 끌어내리는 이 모습 정말 분노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5시 55분 정도 됐는데 6시부터 세월호 참사
추모 문화제가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립니다. 저희 오마이TV에서는 그 문화제도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카메라를 그쪽으로 넘기고요. 네. 저희는 다시 이따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